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가치투자에서는 지금 이번 주 강하게 움직이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금 보니까 저희가 약 한 달 됐네요. 6월 초에 한번 삼성전자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이번 또 주가가 움직이다 보니까 점검과 그리고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들 뭐 변한 게 없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고요. 삼성전자 또 올라가게 되면 지금 가장 많이 하는 말, 지금이라도 올라탈까?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 있고, 그러면 갖고 있는데, 그때 가치 투자를 보고 사셨는데, 아니면 그때 흔들리는 마음을 잘 잡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디까지 가야 될지, 그리고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러면 반도체, 전략들 어떻게 짜가야 되는지, 이 부분도 한번 같이 종합적으로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점검이죠. 예. 네, 삼성전자를 보면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일단 첫 번째, 너무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 HBM3 가지고 고민하지 말자. 3E죠, 정확히. 이거 가지고 고민하면서 왔다 갔다 해서 되네, 안 되네, 그래 봐야 아무것도, 투자 심리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거 결국에는 되면 플러스 알파고, 똑같은 얘기였죠. 그리고 그냥 메모리 사이클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가격대가 말이 되느냐, 그냥 가지고 가시는 게 맞겠다라고 보면서 그때 말씀드렸던 가격대들 뭐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때 이제 92,000원대 뭐 말씀드린 것도 같고, 근데 이제 결국에는 지금 레벨업이 이렇게 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번 변화가 들어오는데, 그때 또 드린 얘기가 두 번째 그거였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와 또 지금까지 올라간 SK하이닉스, 이거에 대한 관계, 그래서 SK하이닉스는 기존부터 끌고 오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수익이 난 상태에서, 그러면 지금은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덜 갖고 거기다가 이제 메모리 사이클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게 더 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좀 갖고 있던 하이닉스를 좀 팔아서, 왜냐면 삼성전자가 좀 강할 시기가 나올 테니까, 그리고 혹시나 HBM3 가지고 뭐가 어떻게 플러스 알파, 그래서 네, 드디어 통과했습니다, 브라보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변동성을 생각해서 삼성전자를 4, 그리고 SKX를 6, 그래서 뭐 5대5나 아니 6대4 정도까지 보면서 갖고 있던 거 팔아서 이쪽으로 좀 넘어가는 그런 전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둘 다 먹겠다는 얘기죠. 욕심쟁이 심보, 그게 변동이 좀 크다 보니까 둘 사이에서 먼저 오른 종목, 뒤늦게 올라온 종목, 그 사이에서 뭔가 시속 게임이 나올 때 그거를 그냥 이거 샀다가 저거 샀다 그러지 말고, 어차피 같은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 들어가고, 게다가 또 이번 사이클은 하이닉스에 대한 강한 믿음과 신뢰가 더 있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전략을 짜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대로 이어오게 되면 아주 뭐 하이닉스가 흔들리건 삼성전자가 올라오건 아니면 삼성전자가 좀 덜 가도 하이닉스가 가건 뭐 상관없이 그냥 쭉 들어오는 모습들이 얘기가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게다가 또 이렇게 되면은 아마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1위 메모리 반도체 1위, 하이닉스 2위, 3위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맞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왜냐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좀 생각보다 비싸 보이고 실적 이렇게 잘 나온 삼성전자가 더 쌓이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 세 개를 다 비교해 본다, 그러면은 저라면 이거 숏, 롱 이쪽으로 더 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네, 지금 그래서 뭐 고민이 많고, 그러면 삼성전자 올라오다 보니까 삼성전자 향 뭐 관련된 내용, 그 소부장 뭐 이런 쪽으로 쭉 움직이는 그런 쪽과 함께 삼성전자를 더 챙겨야 되느냐? 네, 솔직히 아주 기본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즉 베이직, 그러니까 즉 백투더 베이직, 기본으로 돌아가서 지금 사이클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SK하이닉스 사이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먼저 HBM을 끌어가기 시작했던 가장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회사 하이닉스가 끌어가고 있고, 거기다가 연관돼서 나왔던 후공정 장비 업체들, 이게 가장 주된 이번 사이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더 확대돼서 나가는 것보다는 베이직을 지킨다, 그렇게 하게 되면 꾸준히 하이닉스만 갖고 접근해도 됩니다. 하이닉스만 갖고 가다가 삼성전자가 또 퀄테스트 통과했다 라거나, 아니면 삼성전자가 달리는데 얘 혼자 빠진다, 매수 기회예요. 오히려 이쪽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매수 기회에다가 다시 올라오게 되면 팔고 기본 비중 가져가고 하는 쪽으로 끌고 가는 것도 가장 좋을 것 같고, 결국은 포커스는 여기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약간 서브로 보는, 서브? 좀 말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6, 이게 삼성전자를 4로 보는 그런 느낌이죠. 그런 관점에서 이게 세게 가게 되면 혹시나 뭐 또 저항 때까지 한번 쭉 달린다, 그럼 좀 줄여서, 만약에 그때는 상대적으로 덜 갔다 이쪽을 사든가,
후공정 장비 쪽에서 대표 주자가 뭐죠? 한미반도체죠? 네, 이게 축까지 축 밀렸다. 그러면 이거 저점 매수로 또 자리 받아보고 대응할 수 있고, 거기다 조금 늦은 거, 요즘에 기관 매수가 좀 털고 나갔다 보니까 잘 움직이지 않는 PSK 홀딩스, PK홀, 예, 이거나 STI나 이런 쪽으로 상대적으로 못 갔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또 기회가 되는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오히려 이쪽을 챙기는 게 맞을 것 같고, 삼성전자 가다 보니까 또 오랜만에 뭐 테스나 아니면 또 원익 IPS 이런 종목들도 같이 연결되면서 전공 장비들도 쭉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게 지금 분위기가 예전처럼 삼성과 그 전공정을 다시 챙겨보는 분위기 쪽으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탄력들이 과거에 저희가 알고 있듯이 이렇게 강한 탄력들이 나오지 못할 겁니다. 왜냐면 지금은 그냥 사이클 상으로 봤었을 때 지금 장비를 투여해서 나오는 그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확장성을 생각하기에는 지금은 그러기에는 지금 이쪽을 챙기는 것보다 어차피 HBM을 더 챙기면서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탄력들이 줄을 것이고, 두 번째는 이쪽은 오히려 대형주를 더 챙기고 중소형주를 지금 웬만해서 지금 잘 챙기지 않는 분위기가 나오는 이런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생각보다 그렇게 탄력들이 강하진 않을 거고, 안정적으로 시장을 베팅하기에는 그냥 대형주들 급들을 챙기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아마 이런 쪽보다는 그래도 주도적인 종목들을 잡아가는 게 더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항상 균형적으로 보셔야 돼요. 네, 보셔서 이쪽이 좀 강하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강한데 상대적으로 이쪽을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겠죠. 근데 저거 삼성전자와 이쪽 걸 사기 위해서 이거 팔고 이런 주르륵 넘어간다. 상대적으로 이게 싸졌다. 이거 사시는 게 맞습니다. 이거 대가는 게 맞고, 그럼 이쪽으로 또 쑥 몰려서 이게 쭉 하고 올라왔다. 상대적으로 이쪽이 좀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또 정체돼 있다. 그러면 그때는 들어가 볼 수 있는 거죠. 그 자리를 한번 보게 되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장비 쪽에서 대표 주자를 본다 그러면 원익 IPS가 삼성과 같이 움직이는 전공용 장비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소외돼서 이런 자리 때, 근데 이때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어요. 근데 이런 소외돼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을 때, 이럴 때 접근했다가 살짝이라도 저항대 들어와서 팔게 되면 그나마 나은 거 아닙니까? 근데 반대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게 올라오게 되면 한미반도체는 또 빠져버리는 꼴이 나오죠. 예, 볼까요? 지금 주가는 오히려 가다가 고점에서 쭉 밀려버리는 현상. 그래서 거의 지금 시점 쪽에서 약간 이 안쪽까지 들어온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보니 여기는 잘 안 빠지려고 하다가 이번에 밀렸어요. 근데 지금 거래가 살짝 늘어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정도에서 이 정도 라인 쪽이 이제 저항으로 나오고 다시 한번 이 정도 라인 쪽까지 들어오기 시작한다. 오히려 이쪽에서는 매수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비중을 늘려보는 게 그런 전략적으로 오히려 지금의 사이클을 그대로 탄다라고 하게 되면 항상 신경 써야 될 거는 HBM 그리고 또 SK하이닉스가 끌고 가는 그 변화,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시는 게 훨씬 더 전략을 다양하고 그리고 또 반대쪽 쪽에서 핵심적인 종목들을 담아갈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가 제가 삼성전기가 아니고 전자죠. 예. 삼성전기 아까워라. 예. 그런 쪽에서 삼성전자를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 약간 밸류랑 실적하고 한번 분석을 잠깐 해볼까요? 물론 사이클 종목 가지고 뭐 지금 싸네 비싸네 그런 거보다는 앞으로 확장세가 나갔을 때 어느 정도의 허들 이런 걸 생각하게 되면 첫 번째로 볼 때 지금 시총이 이제 좀 올라서 520조쯤 됩니다. 네, 좀 87,000원까지 올라서 직전 고점대 다 넘어서고 연중 고가는 이 시점이 520조입니다. 그러면 볼까요? 오늘 지금 분기 실적이 이번에 10조가 나왔죠. 예, 깜짝 놀란 숫자.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분위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나중에 실적 발표에서 세부적인 내용들은 그때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그럼 10조짜리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점점점 늘어서 지금 3분기에는 한 지금보다 또 한 20%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사이클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업사이클이 조금씩 더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보통 이제 10조 기본 10에서 보통 이 정도 사이클로 나온다 그러면 한 13, 4조까지 나오게 되면 그냥 맥시멈 한 15조까지 볼게요. 대충. 그러면 10조 이상이다. 그러면 이게 영업이익이 40조에서 그러면 60조까지 나오는 쪽으로 바뀌겠죠. 곱하기 4 하게 되면 되니까요. 이 정도까지 체력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 봤었을 때 그러면 그냥 POR이지만 물론 이제 순위권 좀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뭐 10% 빠진다고 쳐도 대충 봤었을 때 POR 기준으로 그러면은 지금 한 400조에서 600조 사이 정도까지는 뭐 누가 뭐래도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죠. 그럼 현재 지금 520조가 과연 쌀까요? 520조가 과연 지금 현재
더 갈 수 있는지 못 가는지 그런 들 보셨으면 좋겠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 혹시나 HBM 들어오게 되면 수익성도 좋아지겠죠. 이거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 게다가 또 하나 파운드리는 이제 마음을 접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HBM만큼이나 파운드리 성과나는 거, 이거에 대한 가치가 지금 전혀 안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지금 플러스 알파가 뭐 될 수 있는 성과만 나온다. 그러면 바로 가치 레벨 업이 되겠죠. 그런 것까지 감안하게 되면 이 상태에서 520조에 대한 시총이 과연 그렇게 쌀 것이냐, 비쌀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거 가치가 받기 성공하기 시작한다, HBM 받기 시작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520조보다는 약 한 50%는 더 올라서 한 700조, 750조까지는 가도 부담이 없지 않을까라고 제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단가입니다. 물론 이런 변화가 나와야 됩니다. 확인되고 나서는 그 정도까지 갈 수 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50% 그러면은 대충 뭐 8만 원이라고 쳐도 4만 원 정도 더 붙이게 되면 12만 7천 원이 되네요. 네, 그래서 대충 제가 요즘에 뭐 여기저기 나가면서 떠들면서 12만 원은 갈 수 있는 목표를 생각했을 때 이 정도까지 된다라고 봐야 되면서 얘기는 드리는데, 이건 다 숙제 이것저것 다 했었을 때 흐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쪽에서 만약에 그냥 연간 실적으로 볼까요? 지금 내년에 55조, 그 다음 2020년도 60조라고 하다 보니까 60조 나오게 되면 600조까지 가도 2026년도 바라보면서 600조까지 간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한 20%더 올라가겠죠. 20% 올라가게 되면 28에 16, 그러면은 단순하게 본다고 하더라도 10만 3천 원, 한 11만 원대 근처까지도 볼 수 있는 거죠. 20%만 맞나요? 예. 그 정도쯤 9, 28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 정도. 그래서 10만 원대 근처 잘못 계산했습니다. 20%면 10만 원대 근처겠죠. 갈 수 있는 체력은 지금 2년 뒤에 실적 가지고도 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그런 실적으로 보는 종목이 아닙니다. 사이클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사이클의 정점이 어디냐 이거 보고 찾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이클의 정점 보기 위해서는 아마 반도체 수출은 기저효과 때문에 이제 폭발적으로 쫙쫙쫙 늘어났던 거는 YOY로 늘어났던 거는 이제 3분기 넘어가면서부터는 이런 게 안 나옵니다. 거의 이제 정체된 모습들 쪽에서 한 자리 숫자또의,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성장이 지금 수출 성장이 이렇게 올라왔다고 하게 되면 이런 밋밋한 쪽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도 올라가는 각도가 여전히 확장세가 알고 있던 기조가 이렇게 될 걸로 대부분 다 예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약간 이런 식으로 상승 각도를 좀 벌리는 흐름들이 나온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가치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게 살아나기 시작하게 되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 단순하게 그런 거보다 사이클의 정점이 어디냐 이걸 보고 지금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쯤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보통의 경우는 2년에서 2년 반 이 정도의 사이클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벌써 이제 내년 상반기는 거의 다 다가오는 모습들입니다. 근데 이번 사이클은 HBM이 끌고 가는 또 플러스 알파에 대한 확장에 대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게 얼마큼 가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것까지 생각한다. 그러면은 일단은 어디에서 정점을 받고 어디에서 멈추든지 그거를 좀 고민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나올 부분 쪽에서는 쭉 올라가다가도 고점에서 왔다 갔다 이런 모습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런 쪽에서 이 정점과 함께 찾는다. 그러면은 박스권 상단부를 이용해서 정리를 해가는 전략들이 더 우위하겠죠. 그때 욕심 부리지 않고 정리 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만 가지고 진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가 좀 후행적으로 긴가민가 하면서 나올 겁니다. 그때 보고 나와야 되겠죠. 근데 그게 사이클 정점이 어딜지를 계속 찾아가면서 일단은 그 전까지는 목표가는 높이 두고 그 다음엔 하나씩 점검해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삼성전자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또 털어봤고요. 또 나중에 삼성전자에 대한 흐름이나 아니면 또 어떤 변화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 또 하이닉스 실적 나오고는 또 한번 분석해봐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반도체에 대해서는 계속 챙기고 또 시장 이걸 통해서 또 한국 시장이 그나마 지수 레벨업하고 다른 종목들까지 낙수가 나오면서 좀 중소형 좀 살려주세요. 이런 느낌으로 좀 비는 마음으로 한번 또 계속 흐름들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고요. 다음 또 컨텐츠까지도 미리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힘든 장 그래도 화이팅 하시면서 다음 변화 계속 체크해 가시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